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맺힌 남자 디미남 이원섭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보니까 1년 됐더라고요. 영상 마지막 올린 지가.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제자들은 아마 뭐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를 관뒀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논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드디어 완성이 돼가지고 6월 27일에 드디어 이제 게재가 됐는데,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찍으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졌어요. 그 덕분에 논문이 하나 더 게재가 돼가지고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는 꼭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사실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논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영상을 찍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 논문을 아예 제끼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나 내용들로 이렇게 채우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논문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읽어서 아니면은 제가 기억했던 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봐도 충분하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데만 사실 거의 뭐 한 4, 5년이 걸렸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논문이라는 거가 사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정을 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되게 신중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뭐 본논문도 아니고 소논문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 긴장되고 집중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됐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은 이제 디자인 리서치에서 비판적 사고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입니다. 디자인 리서치는 사실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디자인 리서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리서치입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가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가 없이는 그 리서치를 할 수가 없다. 무엇에 관해서 조사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강조되는 논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실 논문을 이렇게 쓰기 이전에 가장 영감을 많이 주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제 질문할 사람 해가지고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질문하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 분야,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질문하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호기심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꼭 논문에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디자인 리서치에서 비판적 사고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인데, 이 제목이 사실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혼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에서 뭐 디자인 is 디자인 to produce a design 뭐 이런 말처럼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제목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뭐 다시 쓴다면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빼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비판적 사고가 디자인 분야에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흐름의 순서대로 사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논문을 읽는 사람의 재미를 좀 빼앗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논문의 흐름보다는 이 논문에서 꼭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한 부분을 영상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자인의 의미는 사실 거의 모든 논문에 이제 제일 앞부분에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디자인의 의미가 됐고 하는 것 부분보다 현재 어떤 의미로 이제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다. 그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자인의 의미가 예전에는 뭐 이쁘게 꾸미고 뭐 뭔가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를 디자인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으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로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논문에서도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해서 쓰여졌고요. 창의적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리서치인데, 그 리서치 이전 단계에 호기심을 가지기, 그 다음에 의심하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하기, 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데 다양한 정의들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뭐 19세기 말 미술 공예 운동으로 시작됐다. 뭐 1919년에 바우하우스 건립으로 출발로 디자인의 역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킵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디자인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상태의 문제를 인식해 그 근원을 탐색하고 계획을 세워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창작 활동이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다 보니까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리서치인데, 프로세스라는 것도 사실 정의를 해놨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기억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서 오해 없게 이 내용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프로세스의 정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요소들이 여러 단계의 과정 또는 처리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 진행되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프로세스의 정의도 꼭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제 논문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뭐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리서치,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단순화한 모델이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요 두 가지로만 한 게 있더라고요. 팀 브라운의 디자인에 집중하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앞에 단계에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비판적 사고, 호기심 가지기 이 두 가지를 추가한 게 제 논문의 결국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비판적 사고에 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비판적 사고의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사실은 사실 그 비판적 사고가 가장 많이 되는 분야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제 간호사 학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오더를 내렸을 때 이게 가장 맞는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게 간호사의 집단이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에 미국 철학회에서 비판적 사고의 혼재된 개념을 정립하고자 철학자 52%, 교육학자 22%, 사회과학자 20%, 자연과학자 6%로 구성된 46명의 비판적 사고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여 비판적 사고에 관한 정의를 내렸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호기심이 든다면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이 정의가 되게 옳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간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심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제 논문에 맞게 정의를 했습니다. 호기심, 의심에서 출발하여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뚜렷하게 만드는 수렴적 사고.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제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서 디자인 분야에서 적용할 만한 요소를 세 가지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도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에 관한 본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읽어드리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비판적 사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비판적 사고 안에는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제가 아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판적 사고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학자가 리처드 폴이라는 분이 있는데, 비판적 사고는 사고에 내재된 구조들을 숙련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지적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사고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의 메타인지적 측면과 능동적 반성성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학회가 강조되어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재단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난해한 문제예요. 이제 위크드 프로브럼이라는
부분인데, 디자인 학에서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인데 일반 학생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에 관심 없는 분은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문제는 이제 위크드 프로브럼을 이제 해석한 단어인데, 위크드 프로브럼의 속성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이지연 박사님 논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명확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옳고 그른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해결책이 존재한다. 해결책에 대한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의 징후이다. 디자이너는 틀릴 권리가 없다. 뭐 이러한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다라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는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이제 창의적 사고와의 균형이에요. 창의적 사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답을 만드는 것,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상을 하기 위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창의성이랑 비판적 사고는 어찌 보면 좀 반대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조화롭게 균형을 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우뇌, 비판적 사고는 좌뇌라고 생각하는데, 좌뇌와 우뇌만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정답이 있고 뭐가 더 우월하고가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조합시켜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장한 게 창의적 사고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그 전에 의심하기, 호기심 가지기, 요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하나의 모델로서 강조해서 기억에 남게 이렇게 비주얼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예, 요것도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제목에다가 비판적 고찰이라고 썼으니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수렴적 사고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개선한 모델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록에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PPT 할 때마다 마지막에 쓰는 그 문장인데, 니체의 말은 이렇게 됩니다. 영혼의 평온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논문들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서치 학회에 가서 2022년 볼륨 7 넘버 2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료에서 요거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스칼라에 가서 논문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논문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이렇게 게재가 됐고, 이제 다음 논문은 아마 엊그제 게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창의적 자신감을 위한 이연 현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영상을 또 찍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 논문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댓글로 그 호기심이나 의심 가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